정의당의 뜬금없는 좀 외눈박이 논란, 를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뭐냐면, 장혜영 의원이, 이분이 원래 좀 약간 장애인 인권운동 이런 걸 좀 하셨던 분이거든요. 대학생 때. 그건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예민한 건 좋은데,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좀 과해. 추미애 장관이 뉴스공장 그 페이지 압력 이런 거를 좀 비판을 하면서 페이스북에 4월 23일 날 글을 썼거든요. 글을 썼는데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뉴스공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게 아니라 다른 언론들이 언론 상업주의에 너무 빠져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자유로운 편집권을 누리지 못하고 외눈으로 보도하는 언론들이 시민 외에 눈치 볼 필요가 없이 양눈으로 보도하는 뉴스 공장을 타박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외눈, 한쪽 눈, 한쪽 눈 이렇게 가려가지고 한쪽 눈, 이 외눈으로 보도하는 언론들이 오히려 양쪽 눈을 다 활용해서 보도하는 뉴스 공장을 타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요, 여러분, 외눈박이라고 한 게 아니고요. 외눈으로 보도하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외눈박이라고 하면 그죠? 그거는 이제 어떤 사람을 지칭하게 되는 거니까 약간 무슨 그죠? 이게 시각장애인을 장님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듯이, 그러니까 그죠? 그건 이제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눈박이라고 표현한 게 아니고 추미애 장관은 외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니 그럼 외눈을 외눈이라고 얘기하지 그럼 뭐라고 얘기해? 그 외눈을 한쪽 눈이라고 표현하면 그러면 되는 거 그러면 그래요라는 말이야 뭐야? 왜 한쪽 눈이나 외눈이나? 근데 이걸 가지고 장혜영 의원이 이제 트집을 잡았어요. 사과하라고. 그래가지고 막 논란이 계속 지금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정작 그죠? 장혜영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예전에 심상정 의원은 아예 외눈도 아니고요. 외눈박이라고 표현했어요. 외눈박이. 예전에 과거에. 근데 심상정 의원한테는 장혜영 의원이 단 한 번도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려면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한테 먼저 했었으면은 장혜영 의원의 어떤 그 트집 잡는 게 그나마 좀 이해가 될 텐데 이 사람은 그냥 민주당만 헐뜯을 수 있으면 그냥 막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계속 맨날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얄미운 거지. 진정성도 별로 안 느껴지고. 아니 추미애 장관이 외눈박이라고 표현을 했다면은 그래 비판할 수 있겠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상정 의원을 먼저 비판해야 되죠. 근데 외눈박이 사람을 지칭한 것도 아니고 그냥 외눈 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외눈은요 그냥 이게 표준어예요. 한쪽 눈이란 뜻에 그 외눈 외다리 외손 한쪽 손 한쪽 다리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단체가 지금까지 어디서도 외눈이란 단어, 외다리, 외손, 외귀 어떤 장애인 단체도 지금까지 이걸 문제 있는 단어다 이런 거 쓰지 말자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걸 사람을 지칭할 때 외눈박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 그죠? 문제가 있다고 이제 장애인 단체에서 조금씩은 얘기를 해왔던 건 맞죠. 근데 그냥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어떤 양태, 그런 것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에 대해서는 아니 어쩔 수 없이 표현해야죠. 한쪽 눈만 보고 있다라고 표현할 때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양태에 대해서는 그럼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런 대체 단어가 없는 걸 어쩌라고. 그래서 장애인 단체에서도 외눈, 외다리, 외손 이런 표현에 대해서까지 문제 삼은 적은 없는 거예요. 다만 그거를 사람에다 갖다 붙이는 무슨 박이
이런 표현은 비하적인 느낌이 드니까 그런 표현을 쓰지 말아달라고 당부한 적은 있죠. 근데 장혜영 의원이 너무 과하게 표현하는 거, 너무 과한 거죠. 그래서 이 어떤 누리꾼이 이렇게 찾아왔더라고. 예전에 장혜영 의원도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뭐냐면 이거 왜 안 나와? 저기요, 장애인 감수성 풍부하신 장혜영 의원님, 본인이 그렇게 장애인 감수성 풍부하시면 남 지적할 때 본인도 좀 돌아보세요. 파행이란 단어를 예전에 쓴 적이 있다. 명백히 장애인 비하 발언이거든요. 본인은 그런 발언 써놓고 남을 깎아내리는 듯 하는 거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행이 장애인 비하 단어야? 저도 이제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이걸 국어사전을 찾아온 거예요. 파행. 절뚝거림의 걸음. 그러니까 무슨 회의가 파행했다 이런 표현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파행이란 단어가 절뚝거리며 걷는 상태, 이런 거를 의미하는 단어였던 거예요. 아, 그러네. 세상에 보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가 장애인 단체들이 이 파행이란 단어를 가지고 쓰는 거를 사실은 한 번도 문제 삼은 적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장애인 비하 용어로 쓰이지 않고 그냥 어떤 식으로 걷는 양태를 표현하는 단어인 걸 누구나 아니까. 근데 절뚝거리며 걷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절름발이란 단어를 쓰면 그러면 그건 어떤 사람을 지칭하게 되는 거니까 그거는 장애인 비하 단어가 될 수 있죠. 절름발이. 근데 그냥 절뚝거리며 걷는다, 파행, 이런 단어는 그냥 양태를 표현하는 거니까 쓸 수밖에 없는 단어지 대체 단어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장애인 단체들도 파행이란 단어를 쓰건 외눈이란 단어를 쓰건 외다리, 외손 이런 양태를 표현하는 것까지 장애인 비하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리꾼도 원래는 이 파행이란 단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그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기보다 그냥 비꼬우시는 것 같아. 장혜영 씨, 당신 논리대로라면, 당신 말대로 외눈이 장애인 비하 용어라면 당신이 썼던 파행이란 단어도 장애인 비하 용어가 된다. 그럼 당신부터 먼저 되돌아보고 먼저 사과하셔라. 네티즌들이 하도 보다 못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장혜영 씨, 잘 들으세요. 당신의 논리대로라면 당신도 과거에 파행이란 단어를 썼고 그럼 장애인들 모욕했네. 당신부터 되돌아보세요. 좀 트집 잡기 좀 그만해. 적당히 하라고. 아니,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경각심을 갖고 문제의식을 갖는 건 좋은데 누가 봐도 트집 잡기식이잖아. 그리고 심상정 씨도 그래요. 요 며칠 전에 또 외눈박이식 예전에 표현한 거 사과했던데 사과하려면 진정성을 갖추고 하세요. 아니, 추미애 장관 이거 누가 봐도 추미애 장관 저격할 거리가 되니까 때는 이때다 싶어서 지각 사과하는 거 아닙니까? 사과하려면 진작에 했어야지. 왜 이제 와서 사과하는데? 그냥 추미애 장관이 계속 공격당하니까 이 정의당이 추미애 장관 공격할 좋은 절호의 찬스야. 이래가지고 지금 심지어 장애인들에 대한 사과마저도 정의당은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습니까? 네? 정작 장애인 단체들은 조용히 있는데 왜 정의당만 이렇게 난리 나는 거예요? 하려면 장애인 단체들이 나서서 비판을 해야지. 난 이런 장애인들의 어떤 인권 문제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것 자체가 더 화가 나.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과하는 것까지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습니까? 에? 정의당! 이런 거 아주 그냥 짜증나 죽겠어요. 진정성이 하나도 안 느껴지잖아. 이건 누가 봐도 그저 추미애 장관 저격하기 딱 좋으니까 지각 사과하는 거 아니에요. 뭐하러 이런 짓을 해, 심상정 의원님. 하나도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 늘 긴장을 늦추지 왜 그러면은 긴장을 왜 이제 와서 늦추지 않겠다는 건데?
진작에 하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2016년에 2019년에도 반복하고 2년이나 지나가지고 3년이나 지나가지고 왜 이제 와서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건데 추미애 장관 저격하기 딱 좋으니까 아니 장애인 단체들을 장애인에게 사과하는 것까지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는 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건 국민의힘이 잘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정의당이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정의당 저 진짜 이제 정의당의 친구 안 할래. 너무 짜증나요. 요즘 하는 짓들이 계속. 아니 추미애 장관이 외눈박이라고 표현했으면 내가 말을 하네. 그 외눈을 외눈이라고 표현하지 무슨 다른 대체 단어를 그럼 가져오시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무슨. 그러니까 네티즌들이 하도 화가 나니까 이런 걸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장혜영 씨는 파행이란 단어를 썼다고. 파행 절뚝거리며 걸음. 그러니까 못난이들이 이 정의당이 갈수록 이제 정책으로 승부가 계속 진보적인 정책으로서 대한 세력으로서 존재감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는 이제 갈수록 이제 실력이 떨어지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만 주목을 받는 거예요. 안타까워 죽겠어. 진보의 대안으로서 자격을 상실해 가고 있어요. 존재감이 미미해지고 있으니까 계속 이런 것만 계속 찾아내는 거야. 민주당 하나 뭐 좀 흠집 내면 자꾸 언론들이 받아주니까. 아유, 정책이나 잘 개발하세요. 여러분 대신해서 화를 좀 내봤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그 박근혜 정부 때 사실 좀 뭐랄까 그때 이제 통합진보당 세력하고 이제 결별을 하면서 정의당이 이제 뜯어져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통합진보당은 이제 당이 아예 괴멸돼 버렸고 해체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진보 세력의 대안으로서 정의당 하나만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부지리로 이분들이 진보의 대표가 된 거예요. 박근혜 정부 덕에.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비유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사실 진보의 대표격은 소위 말해서 통합진보당에 되게 많이 있었죠. 예, 민주노총과 NL 세력들 중심으로. NL이라는 표현 되게 오랜만에 쓴다. 민족주의 계열.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진보 세력의 주류가 있고, 약간 이제 그 PD 계열, 예, 그런 쪽이 이제 조금 소수파로 있었죠. 근데 이렇게 비유를 들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1등부터 한 3등까지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해외로 유학 가버렸어. 그리고 4등에서 5등 하던 애들이 갑자기 반에서 1등이 된 거야. 어부지리로. 그래가지고 얘네들만 계속 반장부반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얘네들은 그만큼의 실력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경쟁을 막 자기들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해외로 유학 가버리니까 경쟁할 세력들이 비리비리한 거야. 그러니까 그들 내부에서 어떤 진보 세력의 대안으로서 정책 개발도 소홀해지고 일종의 고인물이 된 거죠. 어차피 시민들은 정의당을 뽑아줄 거. 진보 세력의 대안이 정의당 하나니까 정치 분파가 하나 남은 거야. 그러니까 시민들은 어차피 민주당에 불만인 사람들은 어차피 정의당 찍어줄 거니까 자기들끼리 내부에서의 어떤 실력 개발이 치열한 게 없었던 거죠. 지난 몇 년간. 심상정을 중심으로 한 몇몇 사람들밖에 안 남은 거야. 그러니까는 좀 진짜 제대로 검증된 진짜 실력 있는 진보의 대표들이 정의당의 지도부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냥 심상정 키즈들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러니까 좀 그죠? 뭐랄까 좀 검증이 덜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신선한 건 좋은데 장혜영, 뭐 유호정 이런 사람들 신선한 건 좋은데 실력이 그만큼 내공이 안 쌓여 있는 사람들이 심상정 옆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내부에서 대표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이게 정의당의 패착인 것 같아요. 예. 정의당이 신선함만 갖고 신선함만 가지고 대중에게 나서면 안 돼요.
실력과 신선함을 함께 갖춰야 된다고요. 예, 유권자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신선한 사람들, 장애인 운동 열심히 하고 뭐 20대인데 노동 운동을 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되게 신선해 보이니까 사람들한테 상품으로 내놓은 거야. 그래서 비례대표로 당선은 됐는데 내공이 형편없는 거지.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은 아닌데 유호정, 장혜영 의원 좋은 사람들인 건 알겠어. 그런데 너무 실력이 형편없는 거지. 내공이 떨어지는 거야. 같은 얘기를 해도 상당히 설득력 없게 얘기하고. 안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의 그 초선 의원들 그 5명이서 뭐 그저 지방선거 그 끝나자마자 이상한 성명 발표한 게 그 진심은 알겠는데 근데 그 성명서에서 채택한 언어들이 굉장히 내공이 확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욕먹은 거 아니야. 누가 20대 청년들을 배려하고 생각하지 말래? 해야죠, 당연히. 근데 왜 그걸 조국에서 찾는데? 뜬금없이. 그래서 이 초선 의원들이 문제가 뭐냐면 내공이 떨어져. 예. 그 신선함과 순수함은 알겠어. 좋은데. 근데 단점이 내공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어떤 성명서를 쓸 땐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굉장히 다듬어야 된다고요. 그런 실수들을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했죠. 근데 이 민주당에는 다행히 그 초선 의원이 그냥 몇 명, 네다섯 명밖에 동참을 안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정의당은 그 사람들이 다수야. 그런 내공이 떨어지는 초선 의원들이. 그러니까는 민주당에서는 어쩌다 그냥 돌발적으로 하나 벌어지는 초선 의원들의 어떤 돌발적인 어떤 해프닝으로 넘어가지만 정의당은 맨날 뉴스 나오는 것 많아 그런 것밖에 안 나오는 거야. 내공 떨어지는 이상한 논평, 이상한 트집. 그러니까 정의당은 무슨 대안 세력으로 느껴지기보단 그냥 맨날 민주당이 트집 잡는 세력. 그런 식으로밖에 뉴스 메이킹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의당이 다음 선거 때 굉장히 그 타격 많이 받을 겁니다. 전혀 대안 세력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냥 진보의 트집 잡는 세력으로밖에 존재 가치가 없어요. 한 석이나 건지면 다행이야. 다음 총선 때. 열린민주당이 굉장히 이제 지난 총선 때 의외로 부진했지만 거기 보면 사실 좀 진짜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게 딱 봐도 느껴지잖아요. 최강욱, 주진영, 김진애, 김의겸 내노라 하는 전문가들이 다 모여있는 게 느껴지잖아. 예. 근데 정의당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심상정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심상정도 이젠 너무 지루해.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무슨 대안을 내놓은 게 별로 없어. 요 최근 몇 년 사이에는 뭔가 신선한 국가를 대개조할 만한 어떤 새로운 정책적 대안 같은 걸 발표했는데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어요? 없어. 근데 이재명 지사는 뭔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 뭔가 막 그저 어디서 이렇게 정책 자문을 받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하나씩 계속 제안을 해. 자기 페북에다가.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 역할을 이재명 지사가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심상정 의원이 페북에 뭐 글 쓰고 뭐하고 한 게 기사화된 것 여러분 요 최근 몇 년 동안 기억나는 거 하나 있습니까? 어떤 진보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뭘 발표한 게 기억나는 게 없어. 에? 그러니까 더 이상 정의당이 진보의 대안으로 하나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건 되게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 예.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는 제가 말해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 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 원인 겁니다. 물론 36만 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지연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